네, 시황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나스닥이 마이너스 1.36%, S&P 500이 마이너스 0.95%, 너스닥이 마이너스 1.19%, 다우가 마이너스 0.99%. 근데 미국 증시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1.36이고요. 이게 저가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1.55까지 좀 빠졌어요. 그리고 유럽 증시 스톡스가 마이너스 0.38, 독일의 다스지수가 마이너스 0.53. 뭐 유럽 증시는 살짝쿵 빠졌는데 특히 미국 증시가 좀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상승 종목계수, 하락 종목계수로 보는 건데 하락 종목계수가 너무 커요. 많아요. 2292개예요. 이 정도면 거의 폭락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 종목계수가 868개. 그나마 이제 이런 게 있긴 하죠. 엔비디아가 0.90으로 그나마 선방했는데 이 보시다시피 이 다 파란색이야. 주요 종목들이 다 파란색이라 영역이고 올라간 종목이 그렇게까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빠졌느냐? 이렇게 빠진 이유는 뭐 가장 큰 이슈가 그거죠.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거고 지금 뭐 일본과의 관세 관련된 회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과가 발표가 된 건 아니고 근데 서로 좋게 진행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인가요? 오늘 아니면 내일부터 중국에서 미국에게 관세를 실제적으로 부과를 하죠. 그런 영향도 있고 하여튼간 뭐 가장 큰 이슈는 관세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관세를 통해 가지고 뭔가 그 적응이 될 거라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글로벌 경제가. 근데 적응이 되기니까 만만치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하여튼 뭐 관세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는 시장은 지금 약간 불확실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 경제가 안 좋은 거냐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불확실성은 존재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이거 선물 지수인데요. 선물 지수에서도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렇죠? 다우가 빠져 있는 상태. S&P 500도 빠진 상태. 나스닥도 지금 캔들 자체가 블랙 캔들 나왔잖아. 음봉 캔들 나왔죠. 그 다음에 그 신용물 채권금리가 반등해서 올라와줬어요. 아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은 그 이번 주 경제 일정에서 뭐 가장 좀 중요하게 볼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주. 그 CPI 근데 요새는 좀 다르더라고요. CPI 지수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PPI 지수가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CPI 지수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네, 수요일 날 나올 거겠죠. CPI 지수가 수요일 날 나오고 그다음에 PPI 지수가 목요일 날 아니면 금요일 날. 이건 GDP거든요. 금요일 날 나오나? 이건 그럼 이게 목요일 날 나올 거예요. 예, 여기 있네. 네, PPI 지수는 네, 목요일 날 이건 전월 대비로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물가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물가 지표가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호의적으로 시장에 반응이 있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 제목에다가 좀 이렇게 좀 정했죠. 관세로 해가지고 미국 증시 하락했다. 그 다음에 금, 구리. 야, 근데 그 채권금리 아까 반등했고, 이거 금리는 채권금리거든요. 금도, 금 가격 볼까요? 금 가격도 지금 올라갔죠.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죠. 요새 금 가격 비싸다고 소문이 났던데, 그치? 그리고 또 특이했던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은 구리 가격이에요. 네, 구리 가격이 와, 좀 많이 올랐어. 물론 이제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올라온 건 아닌데 이게 기본적인 파동이죠. 구리 가격. 그래서 최근에 반등해 준 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종합적으로 볼게요. 볼게 체크할 게 많죠. 아까 보신 것처럼 네, 미국의 지수는 다우가 마이너스 0.99, S&P 500이 마이너스 0.95, 나스닥이 마이너스 1.36, 빅스 지수가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간 건 아닌데 근데 빅스 지수가 자꾸만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볼까요? 빅스 지수? 어디냐? 나와라 오가. 이게 5, 7이겠다. 그치? 네, 이 빅스 지수가 이런 식으로 때려. 올라갔다 떨어져. 올라갔다.
그쵸? 지금 살짝 올라왔는데 빅스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뭐 반응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여기서 한번 찔러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찔러 약간 시장이 안 좋게 되면 빅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은 약간 분위기가 녹록치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 피어 앤 그리드 있잖아요. 피어 앤 그리드 보게 되면 피어로 떨어져 있는 상태야. 두려움으로 떨어져 있는 뉴트럴에서, 그치? 그래서 아무래도 뭐 지수가 좀 빠진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빅스가 16.5, 보통 이제 빅스를 20을 기준으로 보거든요. 근데 16.54니까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6.7 하나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좀 좋은 건 아니죠. 네, 금 가격을 보게 되면 금은 상승 아까 보셨죠? 유가도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많이 올라온 건 아닌데 그냥 살짝 반등해 줬어요. 그다음에 유럽 증시 다 빠졌죠. 많이 빠진 건 아닌데 그래도 살짝 미국 증시가 빠지면서 유럽도 좀 빠졌어요. 아시아. 요거는 아시아 다우라고 해가지고 아시아의 어떤 대표적인 종목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는 건데요. 그냥 아시아 시장을 한눈에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냥 아시아 다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0.04 그래도 살짝 올라갔어요. 니케이는 빠졌네요. 1번 지수 마이너스 0.97이 빠지고 항생 지수가 1.16 홍콩이죠. 올라갔고. 그러니까 홍콩하고 중국은 오히려 올라갔어. 항생. 상하이. 센섹스는 인도. 마이너스 0.25 살짝 빠졌다. 싱가포르가 그러니까 중화권은 올라갔죠. 싱가포르 올라가고 홍콩 항생 올라가고. 그래서 여하튼간에 평균을 내보니까는 아시아가 0.04로 올라갔다는 얘기지. 근데 아시아의 저기에는 제 한국이 표시가 안 돼 있죠. 한국이 외톨이야. 그래서 한국을 체크해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네, 코스피가 캔들 자체는 좀 빠졌죠. 캔들이 마이너스 저가로 0.70 하락 인텐 캔들 나왔는데 코스닥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근데 뭐 저기 보시다시피 코스닥은 여러분들에게 저항대를 좀 표시드렸는데 오히려 저항대 뚫고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코스닥은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코스닥에 확실하게 그게 들어오긴 해요. 외국인들의 물량이 요새 들어오긴 합니다. 근데 금요일 날은 매도 때렸죠, 살짝. 그다음에 코스피 쪽은 올라왔다가 외국인들이 매도 때렸어. 그래서 지금 캔들 자체가 확대해 볼게요. 하락 잉태형 캔들 나왔어요. 하락 잉태형 캔들 나왔으면 그 다음 캔들이 뭐가 나오죠? 하락 확인형 캔들 나오죠. 그러면 이제 조정받을 수가 있긴 하겠죠. 뭐 그런 것처럼 본다고 한다면은 현재 그 달러 쪽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살짝은 반등 상승 확인형 캔들 나와줬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상승 확인형 캔들 나와주니까는 달러 원화 환율도 네, 살짝 상승 확인형 캔들 나와줬어. 약간은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죠. 이게 그 달러 원화 환율이 약세가 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는 이제 코스피 쪽이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코스피가 하락 인태형 캔들 나온 거고 그 하락 확인형 캔들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하겠죠. 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나라와 나왔다. 요 선물 지수 좀 볼까요? 선물 지수가 좀 빠지긴 했네요. 금요일 날 야간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1.0 빠졌다. 마이너스 1.12%좀 빠졌는데 근데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빠진 건 있으니까 약간 약세로 보실 필요는 있죠. 코스닥은 올라가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아무래도 뭐 글로벌 증시가 빠진 게 있으니까는 시장 자체가 좀 약세의 모양새가 있다고 보시면 맞긴 하겠죠. 네, 반갑습니다, 눈치님. 그렇게 보시면은 지금은 약간은 조정이 나올 것 같다. 글로벌 증시가,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좀 더 봅시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환율 유로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게 여기가 달러야, 이 달러. 달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유로화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가
주가 되는 거야. 여기가 부가 되는 거고 여기 대비니까. 그래서 얘는 좀 다른데,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항상 뭐가 있냐면 환율이 앞에 있는 게 주가 되는 거야. 그리고 뒤가 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유로화 갖다 달러를 살 때 이게 올라갔냐 떨어졌는 건데 떨어졌잖아. 그럼 유로가 약세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리냐면 설명해드린 이유가 있어. 설명해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을 잘 해석을 잘 못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을 하시더라고. 항상 앞에 있는 것이 주가 되고 뒤가 부가 돼.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봐주시게 얘는 이거잖아. 얘는 달러가 앞에 있고 원화가 뒤에가 있잖아. 그러면 달러 갖다 원화를 더 많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원화가 약세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원 달러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린 이야기야. 원 달러라고 이야기하면 틀린 이야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원 달러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잘못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보수 언론들에 의해서 그렇게 엉터리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헷갈려요. 다 기준이 안 맞아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기준 잡아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유로화가 떨어졌으니까 유로화가 약세라는 얘기예요. 원래 약세가 아니라 기준이 얘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아니 근데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도 금융권에 오래 종사하신 분들도 이거를 잘못 해석하시다 보니까 이거 잘못 해석하시게 되면 환율을 내가 잘못 해석하는 거잖아. 근데 되게 많아요.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의 전문가들도 이거를 잘 해석을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짚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로화 약세고 엔화 약세, 파운드화 약세, 오스트리아, 호주 약세,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이거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는 올라갔죠. 그러니까 반대로 달러가 강세겠죠.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움직였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0년물 채권금리 올라갔고 지금 선물 쪽은 요건 좀 이거 갖다 좀 보긴 그렇대요. 그 코인 쪽도 빠졌죠. 그냥 코인이 빠져. 야, 되게 웃기지 않나? 코인이 지금 또 떨어졌어. 야, 씨. 코인이 떨어지고 금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확실하게 시장이 안 좋다는 이야기인데, 그치? 만약에 시장이 좋다고 한다고 한다면은 코인이 올라가고 달러도 올라가면 그나마 괜찮다고 볼 수가 있는데 코인이 빠졌다는 얘기는 유동성 자금이 약하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 쿠퍼 가격 많이 올라갔죠. 아니,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야. 이렇게 떨어졌다가 반등해 준 거니까. 그래도 최근에 올라간 것 중에서 쿠퍼가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BDI 지수하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약세죠. 그리고 요거는 저건데 요새 실적 시즌에서 레딧 실적 발표. 월요일 날에는 맥도날드 맞죠? 또 뭐가 있을까? 눈여겨볼게. 세미컨덕터 타워, 코카콜라 화요일 날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소피파이 있네. 화요일날. 수요일날 레딧.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게 별로 없다. 시스코. CVS 헬스. 그 다음에 목요일날에는 목요일날 뭐가 있냐? 코인베이스. 트윌리오. 맞지? 이거 2월 10일. 그 다음에 금요일날에 모더나 실적 발표했다. 네, 이렇게 보면은 됐고, 그 다음에 이거 아까 보신 것처럼 다 빠졌어요. 테슬라 마이너스 3.39, 아마존 마이너스 4.05, 구글 마이너스, 메타가 선방해줬죠. 0.45로. 엔비디아하고 메타가 선방해줬고, 마이크로소프트 빠지고. 그래서 시장이 좀 폭락했어요. 아까 이거 나스닥 체크해드렸고.
그럼 이 정도면 뭐 증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큰 그림은 다 이야기했죠? 이 정도 이야기죠, 증시.